안녕하세요. EPDTV의 EPD입니다. 금일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최대 관심사 비트코인 ETF 미 SEC 곧 결정할 것.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조만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초조 속에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5일 현지 시간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레빈스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의 비트코인 ETF에 관련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11월 5일이며 SEC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MB 크립토도 SEC가 5일 이후에 이전에 거부된 9개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SEC는 사기 및 시장 조작의 우려를 들어 프로세서, 디렉시온 에셋 매니지먼트, 그랜나이트 시어스 등 3곳의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총 9건의 비트코인 ETF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다음 달 SEC는 12월 5일까지 ETF 제출업체나 다른 당사자가 ETF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출시 승인을 거부했던 9건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 11월 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고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익힌다. 하지만 9개의 비트코인 ETF 결정에 대해 ETF의 대부로 불리우는 레지 브라운은 현재 SEC는 비트코인 ETF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위원회가 긍정적인 승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초 글로벌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의 최고 경영자 CEO인 아더 헤이즈는 비트코인 ETF는 암호화폐 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ETF가 승인되면 주류 브랜드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이 치솟으며 수천 명의 벼락부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디지털 가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이제는 점점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은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12월 12일 100회 거래소가 사전에 승인이 돼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대형 투자 피델리티, 대형 자산운용사라든지 IB 대형 투자은행들, 그리고 기관 세력들, 여러 기관 세력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상승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을 보일 거다. 이게 금 ETF를 갖다 과거에 어떤 그 수치를 대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고인물이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사전에 이 시장에 대한 제도에 대한 정비라든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그런 입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국 정부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직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해도 바로 상승이 되기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ETF의 대부라는 레지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트맥스 최고 경영자가 얘기하는 거는 ETF가 승인되면 거대 자금이 들어와서 수천 명의 벼락부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천 명이 저는
거기에 끼어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맥스라는 거래소가 마진 거래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개미, 저를 포함한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 비트맥스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조정과 그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진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고요.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시장의 상승을 제약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선물 옵션,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틀이 이 시장에서도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죠. 어떻게든 매매 거래 대금이 증가가 돼서 매매 수수료로 그걸로 거래소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측의 말을 그 말의 저희를 잘 따져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천 명의 벼락부자가 된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거라는 거는 그건 당연히 기대하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그 안에 낄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돼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시장을 SEC가 조만간 결정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 암호화폐 거물들 비트코인 내년 정고점 갱신할 것, 기관 투자자 유입이 관건. 비트코인은 뭐 시가총액 암호화폐 자산의 50%를 넘는 굉장히 지배적인 암호화폐 자산이고,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을 진입을 기다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에 대해서 말할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보그라츠라는 잘 아시는 갤럭시 디지털 CEO인 노보그라츠가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과 같이 포모의 성향을 나타낼 것이다. 기관의 유입으로 2019년 비트코인 가격은 정고점을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6,800달러를 먼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2019년이 시작돼야 시장 주기가 반전되고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며 내년 1분기가 끝날 무렵에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달러를 회복하고 이후 2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6,200달러에서 300달러 그 선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뭐 한 8% 이상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8에서 한 10% 정도 상승이 이루어지면 6,8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먼저 극복을 하고 거기 있는 매물벽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래야만이 시장의 자금, 기관 자금, ETF 승인, 팩트 거래소, 대형 국책은행들, 각국의 정부들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 정비 및 과세 방안이 종결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내년 1분기라고 해봤자 이제 넉 달 남았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회복하고 정고점이 2만 달러가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2만 달러 이상으로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아니죠. 그냥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 자산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나 은든 원유 현물 자산이든 시장은 항상 상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정과 횡보라는 그 장세를 그런 사이클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왔을 때에는 전 고점에 대한 그 돌파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시도가 지속적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돌파했을 때 새로운 신고점을
돌파 가격 형성을 하고 또다시 또 상승과 횡보, 조정, 하락 이런 조정의 그 사이클을 그리면서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해당 투자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뭐 이 사람이 그냥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워낙 뭐 일반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코인뉴스에도 그대로 뉴스 나와 있고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최근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신원관리 솔루션 회사인 어테스트와 파트너십을 체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은 어테스트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하며 정부 공인 식별자 지원이 필요한 정부 관련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다는 게 어테스트 측의 설명이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을 한다는 그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딜로이트라는 회계법인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 이걸 착수를 했다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는 인간의 동공 안면 인식 그 시스템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범죄 납세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갖다 수집해서 21세기판 빅브러드의 세계를 갖다 구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블록체인이 이제 신원 확인 시스템을 분명히 이제 거기에도 착수한다는 얘기고요. 딜로이트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든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관계없이 기장 업무를 본인이 직접 하든 기장 대리를 세무사나 회계사 업체들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전부 다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페이퍼 자료를 제출을 해라,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을 해라, 납세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해라, 도큐멘트 문서로 했던 거 이제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회계, 법인들, 개인 사업자들의 어떤 과세,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돈을 쓰는 그 흐름 자체를 갖다 전부 다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결국에 왔다는 그런 의미고,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업체와 신원 확인 시스템과 회계법인 그리고 이 준비된 자료들을 개발된 어떤 그 시스템을 정부 관련 클라이언트, 정부 관계자겠죠. 예, 제공된다. 제공은 무슨 제공입니까? 그냥 정부에서 내놓으라니까 이런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장부를 조작을 한다든지 분식회계라든지 탈세, 누락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이런 게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 이제 속속들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업체들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암호화폐 거래소 법률 개정, 자금 세탁, 금융 테러 근절. 대만 입법부가 자금 세탁 및 금융 테러 방지를 목표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대만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고객 등록 시 실명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은행 측은
익명거래 계좌를 폐쇄할 권리와 함께 익명거래 계좌를 폐쇄한답니다. 그런 권리와 함께 해당 계좌를 당국, 정부 관련 기관이겠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대만은 지난달에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ICO 규제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말은 좋게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테러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건전하게 성숙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개인이든 일부 좀 시장에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고래 세력이든 대형 국책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의 기관들도 그들 자금의 일부는 먼저 이 시장에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그냥 소소하게만. 근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개인 명의, 기관 명의로 이 시장에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과세 연계가 되는 거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의 중앙 통제, 제도화, 법률에 의해서 과세한 이런 걸로 통제 시스템으로 다 편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지 수월하거든요. 거기서 과세를 할 수가 있고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을 대만에서도 대만뿐이겠습니까? 어제 얘기했던 중국이라든지 각국의 나라들이 이걸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걸로 그런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범죄, 자금 세탁, 금융 테러, 이거 해킹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겠습니까? 결국엔 과세하고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거래들을 속속들이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내역들을 확인하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암호화폐 반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기류에 청와대 기조가 반대에 대한 암호화폐 반대에 대한 그런 기조가 선회한다는 그런 조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반대 정책의 수장으로 꼽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유력시되면서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여왔던 것만큼 장 실장의 퇴진이 암호화폐 정책에 숨통을 틔워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여러 경로로 암호화폐 공개, ICO 허용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흘러나오는 분위기와도 통한다는데 이거는 청와대 내부의 그 소수파로 분류되어 있는 친암호화폐 인사들의 입김이 세졌다는 방증이기도 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 실장의 교체가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ICO 관련돼서 청와대 입장이 정해졌다는 얘기도 그 무렵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어떤 정책적인 이론적인 측면을 갖다 대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지금 경영학과인가 거기 교수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경제학자 글쎄 경영학이랑 경제학은 분명히 다른 학문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전 다른 학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과거에 참여연대에서 일을 해왔고 실물 경제에서 정부 관료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 저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대대로 집안이 굉장히 거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산을 집안 조상으로부터 많이 상속과 증여를 받아와서 굉장히 고액자산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득권의 입장에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신경제 새로운 흐름 그리고 반기득권적인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그걸 용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 본인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걸 놓기 싫은 거죠.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의 쓰레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올 1월 달에 청와대 암호화폐 관련된 걸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때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암호화폐가 투기라고 그걸 부각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바다 이야기와 같은 도박이 가상화폐 거래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금융감독위원장이라는 자는 거기에 또 한수 더 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저도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이게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박상기 이 사람도 관료 출신도 아니고 교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물 경제에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지만은 검찰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실물이나 어떤 이런 게 돌아가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큰 관심이나 그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다 이런 데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 생각을 감히 얘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 배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장하성 실장이 거기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좀 거의 오피셜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내에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수파들 중에 한 사람이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라는 그 관련돼서, 근데 이 사람이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블록체인 위한 암호화폐 적절한 규제에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도 대통령 직속 기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를 정식으로 사단 법인을 인정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인데, 이 사람은 만약에 정책실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청와대 2기 경제정책을 주도할 인물이기는 한데, 장 실장과 달리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존의 스탠스가 그런 배타적이고 이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 거란 얘기고, 또한 정태호 수석이라는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분명히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청와대 수석을 그만두고 저기에 나갈 사람이고, 여기에 같이 연관돼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박원순 시장 서울페이, 코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ICO, 그리고 제주도 코인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키고 과세안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참여자는 굉장히 소수고 사회 문제는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슈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을 입법부인 국회에 떠넘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을 제정하는 거는 정부의 입법권도 있지만은 국회에서 할 몫이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각각의 그 선거 출마자들이 공약으로 아마 많이들 내놓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과세 정책이라든지 투자자 보호 법률안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측면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서 총선에 같이 연계돼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총선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화되고, 그쯤 되면은 입법하라든지 과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 뉴스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 알림종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